김 부장이 이제 대기업에서 사실 자존감이 높아도 될 상황인데 사실 어리석기 때문에 짠한 거예요. 김 부장을 보면서 첫 번째는 짠하다라는 느낌이 하나 들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상위 1%야. 서울에 집이 있고 차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저 사람은 왜 짠하게 연출한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하는 드라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김 부장이 이제 대기업에서 사실 남들 보기에는 크게 부러울 게 없고 자존감이 높아도 될 상황인데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짠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일단 짠해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끊임없이 그 스펙에 대한 갈증, 그 위를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되게 짠해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한국의 사회적인 풍토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김 부장도 옆에 있는 그 도부장이나 백상무나 한상철 대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교되는 느낌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김 부장은 계속 약간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본인의 삶은 없고 계속 회사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조차도 본인도 행복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임원 되면 그게 인생에 뭔가 엄청난 업적이고 그걸로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성공했다고 치부할 만한 것들이 약간 그런 테크트리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꾸준히 한 20-30년 일해가지고 임원을 달고 안락한 집이 있고, 그게 이제 성공한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임원을 단다고 해도 정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행복한 삶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를 김 부장을 보면서 짠해하는 이유, 그리고 저도 짠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냥 다 차치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김 부장의 모습이 짠해 보여요. 본인의 삶은 없고 그냥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느낌. 여기서 임원을 못 달잖아요. 달았으면 행복했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상무를 달면 전무가 있고 그 다음 또 부사장 가야 되고 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위는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 도부장도 좋은 집에 살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잘했었고, 백상무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또 열심히 해서 잘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회사에만 매몰되지 않고 회사 일도 적당히 잘하면서 금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깃들들을 하나씩 회사 밖에서도 마련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는 비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나마 김 부장보다는 본인의 삶이 좀 더 있어 보였어요. 드라마 김 부장 메인 포스터를 보면 대기업에 자가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내가 없네, 골 때리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카피를 보고 저는 되게 와, 이 드라마를 정말 한 문장의 카피로 잘 표현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다 갖춰도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현실은 더 냉혹해요. 현실은 대기업도 아니고 자가 없고 차도 없고 나도 없어. 이게 사실은 대부분 청년들의 지금 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결국에는 김 부장도 그렇고 좀 더 좋은 방향은 뭐였냐면 회사의 일에 집중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명하게 실속 있게 살자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 김 부장의 빙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하되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가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혹은 이 회사 외적으로 외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투자를 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거나 한 분야의 전문가로 1인 기업가가 되거나 재무적 투자를 잘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거나 이런 쪽으로 나만의 다른 투자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했었을 것 같아요. 김 부장은 그게 딱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무 진급만을 바라보고 그 외에 생각 아예 안 하는 것들. 그렇죠. 그냥 완전 임원 단다라는 그 딱 원툴만 생각하고 그 외적인 거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한테도 신경을 안 써서 아들의 리스펙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안쓰럽죠. 그런 느낌이 들고, 마지막에 그 퇴사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갔을 때 정말 재밌었던 게 상가 투자를 잘못하죠.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날리잖아요. 그거를 보았을 때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이게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거든요. 김 부장 주변에는 그 건물주 친구도 있었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인복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인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짠하기도 하면서 김 부장이 네. 어리석기도 하네요. 사실 어리석기 때문에 짠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은 자본도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도 있었고 그분도 있었는데 활용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네. 와, 이게 과연 짠하게 맞는 건가.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김 부장을 보면서 첫 번째는 짠하다라는 느낌이 하나 들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상위 1%야. 서울에 집이 있고 차 있고 좋은 가족들이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내가 왜 짠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짠하게 연출한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상위 1%인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행복을 돈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짠하면 안 돼.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짠하면 안 돼. 차 있으니까 짠하면 안 돼. 대기업 다니니까 짠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짠해. 이런 식으로 배틀을 떠버리면 사실은 되게 서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지만 우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돈이 별로 없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불행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비슷한 맥락으로 김 부장이 왜 짠하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의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들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언어를 몇 개를 다룰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보면은 얼마 이상의 집, 얼마 이상의 차, 얼마 이상의 소득, 대부분이 다 돈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과 그 짠하지 않음의 기준을 돈으로 평가하는구나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행해질 확률이 높죠. 왜냐면 우리가 말했듯이 이 김 부장은 상위 1%,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디폴트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 안쓰럽죠.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바꾸면 돈으로 행복과 짠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사는 게 행복과 훨씬 더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 부장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되게 짠한 게 맞은 거예요. 자가도 있고 다 하지만 내가 없잖아요. 내 자신의 삶이 없고. 반대로 자가가 없지만 월세로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온전히 의사결정을 해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짠하지 않은 삶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돈이 있는 삶이 행복 어느 정도 비례한 거는 팩트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생계가 유지되는 기준. 그것도 표가 있어요. 월에 6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계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겠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도가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부터는 돈과 행복이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부터는 나다운 삶을 사는 거,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행복도도 높아지고, 또 요즘에는 나다운 삶을 사는 게 돈도 많이 법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시대의 변화죠. 평범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다운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고, 이 퍼스널 브랜딩이 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죠.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루언서들도 그러니까 내가 전혀 연관 없고 관심 없는 분야의 인플루언서 되게 쉽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관심사에서 나다운 뾰족한 지점을 찾아서 그거를 디벨롭 시키고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인플루언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나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되든 안 되든 나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익적으로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송기령 대표님이 시대예보라는 곳에서 호명사회라는 키워드로 그런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 부장은 그 나다움을 찾지 못하고 그걸 고민 안 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네. 불행하고 짠한 그 현실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 부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생계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상가를 투자한 것도 있지만 그 질투심이 되게 강했다고 봐요. 그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회사에서 퇴사했으니까 직원들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상가에 섣불리 투자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진짜 내 분야에서 나의 핵심 역량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함에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적으로 당연히 나빠지는 거고요. 김 부장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상인데 짠하긴 뭐가 짠해, 왜 저런 사람을 짠하게 표현한 거야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이 짠함과 짠하지 않음의 기준, 행복함과 행복하지 않음의 기준을 너무 자본적인, 돈적인 상태로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다들 탈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돈과 행복이 직결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짠하지 않고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면 요즘 시대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도 훨씬 더 많아진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